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나거나 대면 상담을 잘 안 해서, 근데 안 한다는 건 성립이 안 돼서 이제 뭐 이제 교육교육에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성공 입시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과학중등학교를 선택할 이유는 정말로 아이가 수학과학에 자신이 있을 때, 그렇다고 가고 영재군 가기 싫을 때. 왜냐하면 일반고를 가면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2학년 갈 때 과학을 3개 선택하고 사회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근데 과중을 가면 과학만 4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준비가 돼 있다면 가는 게 좋죠. 아이가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내신을 잘 주는 학교인지는 제가 좀 이따 분석을 해볼게요. 성기고니까. 자, 그러면 이제 벌써 고등학교 선택 이유가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 학교를 선택할 때, 그것이 외고가 됐든 과고가 됐든 뭐 상산고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화성고가 됐든 그 선택의 첫 번째 조건이 A여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적에 A를 받는 거 절반이나 주는데 못 받는 놈도 이상하지만, 그죠? 분명히 절반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지금부터 이 학습의 습관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즉 3월 2일 수업 시작되면 애들은 내신 준비를 시작해요. 이게 최상위권 애들은.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 모든 걸 적어놔. 심지어 농담도 적어. 그런 애가 승리. 이 선생은 농담도 이렇게 안 해. 옆에다 평가도 갇혔어. 재미 뒤지기 없어. 이걸 다 세워내려가는 아이가 일단 내신 준비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복습하는 거예요. 선생의 수업을. 이런 아이들이 잘합니다. 근데 그 습관을 중학교 때 잡아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너 뭐라도 돼. 지금까지. 근데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해볼래.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그 중학생은 한 4, 5주, 고등학생은 6주 정도를 끊임없이 되풀이를 하죠. 그래야만 이제 아이가 중학교 때 A를 받는 습관이 생겨야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을 받거든요. 성적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면 이게 최상위권 아이가 아니면 잘 통제가 안 되거든요. 원래.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근데 너 게임하는 거 해. 그 대신 아빠랑 약속시켜, 엄마랑 약속시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불러. 그리고 기왕이면 그 노트 한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 10분 정도, 아빠 앞에서 한 10분 정도, 네가 네 세상 어떻게 급하지 아빠한테 설명 좀 해줘. 올 A입니다. 과학도A, 국어도A, 수학도A, 영어도A. 한 학교당 몇 퍼센트라고요? 아까 수학 퍼센트니까 우리 동네 중학교에서는 대략 전교생의 35에서 40%가 모두 성적표를 받으면 A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천재인가 배워가네요. 왜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상으로 갈 적에도 첫 번째 전제 조건이 AA. 그 다음에 여기 안양대학으로 갈 적에도 첫 번째 조건은 AAA. 와, 그 민족자강고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AAA. 그럼 온통 A를 받았던 3분의 1에서 40%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쪽 하늘색이 뭐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네, 내신을 이렇게 9개의 등급책이에요.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그 다음에 바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바뀌죠. 고1부터 중1까지는 이쪽 내신책이에요. 5등급 제재. 1등급은 10%, 2등급은 24%. 여기까지 전교생의 3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중학교 때 AAA를 가득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렇게 펼쳐져요. 지금 현재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앞자리까지 개 성적표를 까보면 중학교 때 온통 A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뀐 구조에서는 3등급의 대략 3분의 1까지가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온통 A였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두 개의 평가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었던 착시가 확 거치게 돼요. 아이는 자기의 A였던 걸 기억하고 자기의 현대를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잘했어요까지 들고 나오지 않는 걸 저희가 퍽 다행으로 여기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올 A가 되자 일단. 그리고 올 A 아이들을 저희가 이렇게 나눠봐요. 다시. 요것이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이 다 올 A였던 애들인데 저는 중학교 때 아이들이 최상위권이 되는 연습을 하자. 아니 생각해보고 싶죠. 머리가 나빠요는 성립이 안 돼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까지 8개의 대학에서 합격자 전원의 평균 IQ가 제일 낮은 대학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질문했으면 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서울대학교예요. 그럼 서울대학교 합격자의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120이 넘으면 수재요, 130이 넘으면 천재요, 140이 넘으면 멘사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서울대 합격자의 평균 IQ는 104예요. 지금 집에서 키우는 애보다 낫죠 이게. 머리가 나쁜 건 피해가 되잖아요.
학습하는 습관이 바뀌어 있으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건 성립이 안 돼요. 그거 보면서 아니 그 통계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서울대학교 학교자들이 제일 머리가 나빠. 와.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죠. 이거 할 줄 아는 게 공부가 없는 새끼들이 얘기하네. 이런 말 하죠. 그 게임도 적당히 해야 IQ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 세상 그 중에서 온라인 아니 세상에 누구냐 우리 중1들 도전해보자. 시험 보면 안 틀리거나 한 과목에 그 전 과목에 하나도 안 틀리거나 다 합쳐서 한두 개?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틀리면 분해해야 돼요. 내가 뭘 틀렸을까? 분해가지고 그걸 찾게 만들어야 돼요. 기왕 아니가 제가 그랬잖아요. 기왕 대학을 갈 거면 같은 돈을 내도 화가 덜 나는 대학을 보내잖아. 연대가 제일 비쌉니다. 등록금은. 그죠? 비싸도 가면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비싸도 기분 좋아요. 시립대학교가 제일 쌉니다. 그죠? 대학 등록금 시립대학교가 제일 싸요. 서울시립대학교가. 거긴 또 등록금이 싸서 좋아. 대학도 좋은데 등록금도 싸. 기분 좋죠. 근데 그 시립대에 있는 대학들 다 비싸요. 외대 비싸요. 경희대 비싸요. 중앙대 비싸요. 근데 비싸도 기분이 안 나쁘죠. 그런데 가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상위권은 누구냐? 과목별로 이 과목에서 하나, 저 과목에서 두 개. 다음번 시험에서는 이 과목에서 두 개, 저 과목에서 하나. 이 골고루 틀려주는 놈들은 평균 90이 넘는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에서 딱 그만큼만 공부해요. 엄마한테 굉장히 당당해요. 아빠한테는. 내가 90 맞으는데 지금 뭘 그거 가지고 날 괴롭히고 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중상위권이 과목별로 85에서 90 맞나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면 5대2로 갔을 때 쟤들이 밑에 깔려요. 지금 할 얘기입니다. 최상위권은 선행 확실하게 해라. 근데 선행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그 선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자기 앞에 놓여있는 현행을 씹어먹는 훈련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씹어먹는 훈련이 됐다면 수학과 과학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선행합니다. 그 이상 선행하면 오히려 내신하러 가서 얘가 괴로워. 재미도 없고. 항상 선행도 재밌게 하려면 1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즉시 복습으로 따라붙을 수 있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최상위권 중에 최상위권. 오보더 최상위 극상이라고 하죠. 얘들은 진도 나가는데도 쭉쭉쭉 뽑아나가는 게 맞고요. 안 그러면 얘가 흥미가 멈춰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은 학생의 질적 수준. 얘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네?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 아니에요. 너 왜 맨날 한 문제씩 틀려? 라고 하면 상위권 애들이 집에 가서 하는 애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길. 축제에 대한 예의지 엄마. 하나 틀려줘야지 어떻게 다 맞춰. 요런 새끼들. 요런 새끼들은 이 질적 수준입니다. 얘하고 차이 없어요. 얘는 틀리면 분해서 그래서 죽내고 얘는 틀리면 그걸 출제자에 대한 예의로 생각을 하고 아프다지 않아.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이. 항상 그래요. 네, 사회성이 있지. 그러니까 지도자는 여기서 나오는 게 맞죠. 얘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 꼴이 이상해져요. 서울대 박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막히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 지금. 딱 여기가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중상위권 얘들은 학생 양부터 늘려요. 학생량 늘고요. 고등학교 3학년 이게 이제 중3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거라 이제 중3 과정 확실히 복습을 다 끝내고 넘어가라. 선행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근데 확실히 수준별로 선행은 많이 필요한 아이들, 조금 필요한 아이들, 조금 하면 좋은 아이들 이 정도 선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현재 수준이 이런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이 따라서 선행을 하다가 돈 들었죠? 돈 들였는데 성취를 얻었어요? 아이 괴롭죠? 우리는 화나죠. 그러면 입시가 망가져요. 그래서 항상 잘게 끊어주고, 그러니까 짧게 승리하게 계속 이끌어주시는 게 됩니다. 끝낼까요? 이제 이렇게 끝내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입니다.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그거를 나는 바보라고 부른다. 아인슈타인이 바보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검증이 다 됐거든요. 중학교 1학년들은 검증이 안 되는데 중3 되면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고2, 고1, 고2면 이미 검증이 충분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방식대로 하면 결과를 못 바꿔요.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되냐? 생활부터 바꿔요. 아이랑 충분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빨리 받으셔서 아이랑 넘겨보시면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잘 곱게 잘 읽은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